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를 가슴 깊이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남친에게 돌이킬 수 없는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일본 유학을 좀 오래 했었어요. 우리 엄마는 강남에서 내로라 하는 상류층 중매를 해주는 일명 공작 엄마였는데요. 우리 집은 엄마가 공작 엄마로 활동하며 일으켜 세웠다고 봐도 무방했죠. 아빠는 거의 엄마 비서 같은 느낌으로 엄마 일을 도왔어요. 집안일도 하고 엄마 픽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셨는데요. 그 와중에 전 일본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회사도 잠깐 다녀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국 사람인 저랑은 맞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 결국에는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금 쉬었다가 취업하려고 했어요. 한국 사회생활을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제대로 취업하기 전에 다른 일을 좀 해보며 적응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들어갔던 게 웨딩홀 11개월 계약직이었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신부 도우미였어요. 제가 일하던 곳은 주말엔 예식을 하고 평소에는 각종 행사도 받고 뷔페도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집 근처기도 해서 완전 딱이었죠. 거기서 남자친구도 만났었어요. 제 남친은 조리부 과장이었는데요. 이 남자가 완전 사슴상이었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다정하니 보고 있자면 모성애를 자극하는 인간이었어요. 몇몇 직원들에게 호감을 사더라고요. 거기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돼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평소보다 늦게 가게 됐는데 그 남자 직원이랑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남직원이 뭘 하고 있길래 뭐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직원이 사람들 몰래 남은 음식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더라고요. 남자 직원도 제 기척을 느끼고 얼른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남자 직원이 사슴 같은 눈망울을 반짝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집에 계시는 어머니 드리려고 했어요. 어차피 버릴 것 같아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창피하네요. 남자 직원이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짠하면서도 참 효자구나 싶었고 오히려 그런 남자의 모습이 더 좋게 보였죠. 그래서 제가 남자 직원 말에 이렇게 맞장구 쳤었는데요. 아유, 저도 알죠. 어차피 이거 아무도 안 먹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가져가도 괜찮지 않아요? 얼른 챙겨가세요. 제가 이러면서 남자 직원을 잘 대해줬는데요. 남자 직원에게 호감이 가서 어떤 행동을 하든 믿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직원들 중에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팀에는 엄청 텃세 부리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신랑 신부 상담해주는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 때문에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직원한테 텃세 부리는 여직원 이야기를 실컷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고요? 제가 신부님 드레스를 고쳐주고 있는데 여직원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드레스 함부로 잡아서 주름 다 잡혔잖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도 못해? 교육받을 때 뭐 한 거야? 여직원이 이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숙지를 잘못한 것 같아서 여직원이 해주는 걸 보고 고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후로 텃세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본식이 끝나면 드레스랑 소품을 반납해야 하는데 소품이 하나 누락된 거예요. 제가 반납한 것도 아닌데 저를 콕 짚어서 이런 식으로 굴욕을 줬어요. 네가 반납했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네 월급에서 깔 거니까 알아서 해. 네가 반납한 게 아니더라도 원래 이런 건 막내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세우는데 가만히 있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반납한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 반납하다가 누락된 것 같은데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한테 그러세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지적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직원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혜연 씨, 지금 말 대꾸하는 거야?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싸가지 없다. 원래 이렇게 지적받으면 알겠다는 대답만 하는 거야. 여직원이 이러면서 저보고 뭘 쳐다보냐는 말까지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이 그 여직원 눈만 보면서 다른 말은 보태질 않았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거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그 여직원도 다 알 텐데 그랬죠. 그런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불똥 튈까봐 나서지 못하는 거라고 이해했었는데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제가 일본에서 당했던 게 더 심했어서 참을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당하고만 있었겠어요? 이건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녹음을 해두고 있었죠. 몇 없는 중학생 때 친구의 조언을 듣고 녹음을 해봤던 건데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남자 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던 거죠. 혹시 서미나라는 여직원 알아요? 그 여직원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첫 만남 때부터 지적을 하는데 시비 걸듯이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화풀이 하듯이 일 똑바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 여직원이랑 일할 때마다 열받아 죽겠어요. 제가 이러면 남직원이 뒷담한 걸 소문내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았냐고요? 그 남자 직원이 자신의 비밀을 저한테 들킨 후로 급속도로 사이가 친해졌었거든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른 직원들에게는 말하기 힘들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그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직장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게 보일까 걱정되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 직원이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면서 이런 말로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적응하느라 힘드시겠네요. 어딜 가나 텃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그분도 혜은 씨 인정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남자 직원이 저를 응원해줘서 다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사이가 가까워져서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거죠. 워낙 순식간에 사귀게 되기도 했고 오래 교제한 게 아니라서 식장 같은 곳을 예약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결혼하자는 이야기는 나온 상태였어요. 그러던 와중 저를 괴롭히던 그 여직원, 서미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끊이질 않았어요. 모든 직원들이 여직원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웨딩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직원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한편으로는 사장의 딸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사장의 낙하산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제가 이 소문을 어디서 들었냐고요? 퇴근길 웨딩홀 로비에서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여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서미나에 대해 들었어? 요즘 웨딩홀 사장 딸이라는 소문이 덮어지고 있대. 그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거라고 하던데? 동료가 이런 식으로 속삭이고 있으니까 귀가 번쩍 뜨였죠. 그러니까 다른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사장의 딸이라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돼. 어차피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에 영향이 갈 텐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 않나? 한 동료가 이러니까 다른 동료도 맞다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확실히 서미나라는 여직원의 태도는 오만하긴 했었어요. 게다가 동료 중 한 명이 아예 귓속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 있죠? 부녀지간이 아니고 불륜관계라는 말도 있어. 사장이 서미나를 술집에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일하게 해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가 신물이 난 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서미나가 그냥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남자 백으로 온 거네? 와,
이래서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없다니까? 한 동료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잠깐 소란이 일었어요. 그러다 한 동료가 이렇게 여직원을 의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백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 누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인성 더럽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진짜 그 술집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더 그럴 듯? 모두가 그 말을 듣고 현타가 왔는지 한동안 침묵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퇴근한 적이 있어요. 이런 소문을 듣게 되던 와중에 저랑 남친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딱히 비밀로 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직장이라는 특성상 대외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나 저처럼 아무 이유 없이 찍혀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괜히 우리 관계가 공개되었다가 제 남친도 함께 미움을 살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우리는 사내에서 마주칠 때면 아무 일 없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눈빛 하나 말투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가끔 점심시간에 남친과 눈이 마주칠 때면 남친이 제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미소 하나에 제 하루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남친만 보면 표정이 확 바뀌는 바람에 비밀 연애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매 순간 조심해야 했고, 특히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있을 때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어요. 그 와중에 몇몇 친한 직원들은 이미 우리 관계를 눈치챈 것 같은 거예요. 그중 한 명이 하필이면 서민아랑 친하게 지내는 김수진이라는 여직원이더라고요. 수진 씨는 박쥐라고 불릴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다가와서 이렇게 농담을 건네더라고요. 혜연 씨, 요즘 누구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어쩐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오늘도 되게 예쁘게 차려입었네. 데이트하러 가? 수진 씨가 이러면서 제 귓가에 조리부 과장이랑 사귀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순간 찔렸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진 씨가 막 웃으면서 이랬죠. 에이, 나는 다 알아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제가 비밀 지켜줄 테니까 말해봐요. 나한테 알려주면 회사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대신 해명해줄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도움 필요할걸? 지금 회사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니까. 수진 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금니를 꽉 깨문 채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계속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아무하고도 안 사귀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저랑 친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는데도 수진 씨는 굴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에이, 안 넘어오네. 그래 뭐 혜연 씨가 그렇다면야. 근데 만약 정말로 사내 연애 하고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줘야 해요. 약속? 수진 씨가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걸길래 얼른 받아주고 보내버렸어요. 수진 씨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를 주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비밀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였을 거예요. 서민아라는 여직원이 저를 거의 매장하다시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도 저한테 심하게 굴었지만 그때부턴 거의 노골적으로 저를 못살게 구는 수준으로 변했어요. 제가 무엇을 하든 간에 잘못된 것처럼 몰아세우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었죠. 어느 정도로 괴롭혔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도 어김없이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는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직원이 절 부르더니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혜연 씨, 이거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다른 직원들 전부 다 바빠서 혜연 씨가 버리고 와야 돼. 혜연 씨가 막내잖아. 여직원이 차갑게 말하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해버렸는데요.
저도 지금 바빠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오신 거면 과장님이 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대꾸하는데 여직원이 무시하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두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시 들고 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근데 여직원이 저를 흘겨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싸우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나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이 네 일이 아닌 거 다 알아. 원래 이런 건 한가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들은 바쁘니까 네가 해야 해. 여직원이 이러니까 다른 동료들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라고 둘러대는 거예요.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여직원 비위 맞추려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싫다고 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니까 여직원이 다른 동료들 앞에서 대놓고 꼽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버릇이 없다. 무작정 싫은데요. 제가 왜요? 이런 말만 한다고 뭐라 하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아무리 기가 센 저라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신랑과 신부 고객님들이 결혼식 준비를 하러 웨딩홀에 와 있을 때였어요. 여직원이 부르길래 가까이 다가갔는데 갑자기 신랑과 신부 앞에서 저를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혜연 씨,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실수를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신기하네. 여직원이 이런 식으로 신부의 드레스를 정리하면서도 저를 몰아세웠어요. 신랑과 신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랑 여직원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를 잘못해서 이러는지 몰랐지만 고객들 앞에서 언쟁을 펼칠 수는 없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그니까 여직원이 이렇게 빈정대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여기 신랑 신부님께 직접 사과하세요.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다니 제가 다 민망하네요. 여직원이 이러면서 얼른 사과하라고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일단 사과를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그날 이후로 정말로 별것도 아닌 일로 혼났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혼나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여직원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며 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하루하루가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뒤로 점점 더 불안해졌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버텨야 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너무 바쁘셔서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말하면서 하소연을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도 지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렇게 힘든 나날이 이어졌지만 남자친구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다정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는 느낌이 들어 기운을 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저를 돌아버리게 만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여자가 과장으로 승진하게 된 날 다 같이 회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과장이 된 그 여자 직원이 제 남친한테 이러는 거예요. 규원 씨, 이리 와서 술 한 잔만 따라줄 수 있어요? 제가 규원 씨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우리 안 그래도 자주 마주치잖아. 오늘 좀 친해져서 일도 열심히 해보게. 과장이 이러면서 남친한테 지 옆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남친이 주변 직원들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과장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과장이 잔을 건네면서 남친에게 술을 따라보라고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다들 이건 좀 그렇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과장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울 남친을 보고 해벌레 웃으면서 울 남친이 따라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남친은 또 과장 옆에서 난감해하는 게 다 보이고 있었고요. 평소라면 웃으면서 비꼬거나 남친하고 자리를 슬쩍 바꿔줄 텐데
그때 제가 술에 취한 상태였거든요. 그 순간 술 기운이 확 올라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것도 많아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해서 과장한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희롱인 거 아니야? 요즘엔 그렇게 무식한 짓 하면 잡혀가요. 어디 술집 출신 아니랄까봐. 과장님이 여기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과장님의 그런 태도 전혀 존경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시나요? 사장님이랑 무슨 관계인지 어디서 온 건지 소문이 무성하던데 그게 다 그냥 하는 말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 어디 술집에서 오신 거예요? 과장님 태도 보면 그런 말이 왜 도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러니까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과장이 당혹스러워하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술집이라고 했어? 어디서 근본 없는 신입 주제 나한테 술집 출신이라고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전부터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규원 씨 앞에서 어리고 예쁜 거 과시하고 다닌 거 다 알고 있거든? 출퇴근할 때 입고 오는 옷도 남자 의식해서 입고 오는 거 다 알아. 과장년이 이런 식으로 악을 지르면서 술잔을 쾅 하고 놓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죽거나 쫄겠어요? 바로 이렇게 맞받아 쳐버렸죠. 뭐라고요? 과장님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제가 과장님보다 어리고 예뻐서 괜히 지적하고 시비 거신 거 아니에요? 전 그래도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첫 만남 때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질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여기선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는 게 통할지 몰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요. 그거 전혀 안 통해요. 사람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 보면 과장님이 진짜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러면서 과장님 소문 되게 안 좋다고 말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년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이런 식으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그래서 너처럼 나이만 어리고 겉모습만 화려한 애들을 안 좋아해. 도대체 네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냐? 과장년이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마지막 일침을 가했죠. 과장님보다 어리고 예쁘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까지 참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더는 안 참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 잘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과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과장년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과장년이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달려드는데 상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과장년이 버둥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인연이 진짜 보자 보자니까 내가 만만해서 이러는 거지? 뭐가 어째고 저째? 너 말 다 했어? 너 이리 와봐. 재수없는 눈깔부터 어떻게 해버리게? 한번 와보라고! 과장년이 이렇게 소리치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채 잡고 싸울 뻔한 거 직원들이 다들 말려서 간신히 정리됐어요. 과장이랑 한바탕 하고 더더욱 찍히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하면 회사 내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잘리지 않고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어차피 제가 11개월 계약직이라 곧 나갈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회식 자리였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웬만하면 업무랑 연관지어서 처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고객들한테 평판이 꽤 좋았거든요.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는 후기가 빗발치는 계약직을 굳이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소란으로 자르기엔 정도가 지나쳤을 거예요. 뭐 이런 이유로 저는 그냥 조용히 다니다가 나갈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해고는 당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웃긴 게 다른 직원들이 회식 다음 날 출근한 저한테 다가와서는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혜은 씨, 어제는 정말 통쾌했어요. 저 과장님한테 그렇게 맞서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과장님 안 그래도 사람 갈구고 무시하는 직원으로 유명해서 그만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 직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원도 다가와서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 과장한테 쌓인 게 많은지 은근 고소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어젯밤 그렇게 하고 후폭풍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 과장이 저한테 더 이상 갑질을 못했어요. 저도 성격 보통 아닌 거 알고 그년도 좀 사리는 듯 했죠. 근데 저랑 마주칠 때마다 제 어깨를 치고 가고 째려보고 그런 짜치는 짓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 계약이 끝나기도 하고 생각해둔 것도 있어서 어떻게든 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띠링 하고 울리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남친이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퇴근 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자. 우리가 맨날 가는 카페 알지? 거기로 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 문자를 보자마자 회사 사람들이 잘 안 가서 남친이랑 편하게 드나들던 카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한 후에 그 카페로 갔더니 과장이랑 제 남친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야? 이것들이 왜 같이 있어? 라고 생각했었죠. 게다가 과장이 다가오는 저를 보고 이런 말을 씨부리는 거예요. 왔어? 남친이랑 단둘이 데이트라도 할 줄 알고 왔나 봐. 안 앉고 뭐해? 나는 비켜줄 생각 없으니까 맞은편 자리에 앉아. 인연 봐라 싶어서 일단 맞은편에 앉아서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둘을 번갈아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요. 니들 뭐야? 난 분명히 김규원 네가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온 건데 왜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그리고 왜 나란히 앉아 있는 건데? 제가 이러면서 그 둘을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눈 안 보여? 딱 봐도 우리 사귀는 사이 같잖아. 보다시피 네 남친 나랑 사귀기로 했어? 그러니까 떨어져 줄래? 설마 쪽팔리게 매달릴 생각하는 건 아니지? 과장이 이러면서 보란 듯이 남친 팔에 딱 붙어 보이더라고요. 곧 이어서 남친도 저한테 이런 말을 짓거렸어요. 너는 곧 계약 끝나는데 제대로 된 미래가 안 보이잖아. 나는 우리 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너랑 결혼한다고 한 거는 그냥 장난이었거든.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그리고 과장님은 너보다 직급 높아서 파워가 세다 보니까 나 조리부장으로 승진도 시켜줄 수 있대. 남친이 이러면서 제가 다른 직장으로 취직하면 마주치기도 힘들어질 테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래요. 그 뒤에 과장이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쭈쭈, 우리 남친 말 잘하네. 야, 이 계약지가 네가 내 남친 승진시켜줄 수 있어? 어? 계약직 주제? 나 정도는 내야지. 사실 네가 나타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네가 채 같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뻔히 알고도 그런 짓을 대놓고 했더라. 다른 여직원들도 눈치채고 있었고 소문도 나 있었는데 너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 같은 나쁜 년은 처음 봤어. 아니, 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탁 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그래서 나를 그렇게 괴롭혔니? 질투에 눈이 멀어서?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네가 내 남친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제가 이러면서 남친 보고 도대체 언제부터 과장년을 만나온 거냐고 추궁했는데요. 그러니까 과장이 제 말을 딱 끊어버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아닐 텐데. 지금 구질구질한 건 계약 끝나는 너지. 나는 과장인데 넌 뭐니? 계약직? 니년 같은 핫바지랑 하는 결혼은 나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과장년이 저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도 속 터져 하지 않았죠. 참다 못한 제가 바로 이렇게 저질러 버렸거든요. 아유, 이 등신들아. 니들이 다니는 웨딩홀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빠야. 계약직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면서 하대해봤자 나는 니들이랑 집안 자체가 다르다고.
제가 이런 식으로 폭탄 선언을 해버리니까 남친이랑 과장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우리 엄마가 중매쟁이로 공작 엄마 활동을 할 때 아빠랑 엄마가 결혼 정보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래서 아빠는 연계할 만한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중 웨딩홀이 딱인 것 같아서 망해가는 웨딩홀을 하나 매입했는데요. 그리고 리모델링 싹 다 하고 새롭게 재오픈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결정사 사업도 워낙 바빠 웨딩홀 관리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 경영인을 월급 사장 앉힌 거예요. 엄마는 결혼정보회사 하느라 바쁘고 아빠는 엄마 일을 돕고 있어서 웨딩홀에는 거의 안 오셨어요. 일은 월급 사장이 거의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이 월급 사장 놈에게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 거예요. 마침 제가 유학길에서 돌아와서 쉬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웨딩홀 사업도 시작했는데 그 회사를 월급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월급 사장이 영 수상스럽더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런데 네가 몰래 들어가 봐라. 그 웨딩홀에 있는 월급 사장, 직원들 모두 다 네 존재를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암행어사 비슷한 느낌으로 취업을 좀 해봐. 거기서 비리나 부정행위가 있는지 알아와라. 아빠가 이러셔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뽑혀서 위장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많은 비리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맡은 일은 신부 도우미였지만 과장이 저한테 갑질을 하면서 온갖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과장이 하는 짓이 누가 봐도 짜증나고 재수없어서 엄마랑 아빠가 느낀 이상한 낌새가 과장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과장이랑 월급 사장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있다면 두 사람이 공범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직원들이 모두 다 퇴근하면 과장이 가끔 월급 사장한테 보고할 게 있다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가끔 회의실에서 둘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몰라서 거기에 녹음기를 숨겨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꺼내서 들어보니까 월급 사장이랑 과장이 충격적인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월급 사장이 글쎄 과장과 이런 작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랑 신부들에게 애저요리라고 속여서 돈을 더 많이 받은 다음에 우리 주머니 좀 챙기자. 어차피 그것들 애저요리 먹어본 적도 없어서 무슨 맛인지도 모를걸. 월급 사장이 이러니까 과장도 같이 낄낄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아빠를 속이고 있는 정황도 발견하게 됐어요. 월급 사장이랑 과장이 어떻게 하면 고객들 등쳐먹일 수 있을까 속닥이고 있더라고요. 과장년이 진짜 간도 큰 게 월급 사장한테 이런 말을 쫑알거리고 있는 거 있죠? 수익을 축소해서 보고한 다음에 축소한 만큼 돈을 챙길게요. 어차피 사장님 엄청 신뢰하고 있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과장년이 이러니까 월급 사장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는 게 전부 다 녹음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아낸 사실을 전부 다 밝히자 과장이랑 남친이 당황스러워했는데요. 과장년이 갑자기 저를 붙잡은 채로 이렇게 사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씨, 잠깐만.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과장년이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길래 제가 손을 바로 쳐냈어요. 그리고 제가 과장년을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리 말했죠. 내가 왜? 더 들어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더러운 손으로 나 붙잡지 말고 나중에 고소당하면 죗값이나 받아. 내 전남친이 그렇게 좋으면 같이 부둥켜 안고 가면 되겠네.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는데요. 바로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고발해버린 거죠. 아빠, 내가 회사에 녹음기를 숨겨놨거든? 이만하면 다 된 것 같아. 월급 사장이랑 과장이 고객님들을 속여서 돈을 더 받고 있었고 수익을 축소해서 보고한 다음에 뒤에서 돈을 챙기고 있더라고. 그것들이 증거인멸을 할까봐 CCTV 영상이랑 허위 보고서도 가져왔어. 제가 회의실 안에 숨겨둔 녹음기는 물론 직접 가져온 회사 내 CCTV 영상도 충분히 증거가 됐는데요. 게다가 과장이랑 월급 사장이 회사 명의로 결제해놓고 허위로 보고서를 써놨더라고요. 회사 돈으로 산 걸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있었어요.
이게 또 회사 돈을 빼돌린 거나 다름없어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대요. 이렇게 녹음 내역, CCTV 영상, 허위 보고서, 그리고 제 증언까지 소송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했어요. 아빠가 이 말을 듣고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는지 저한테 받은 증거들을 차곡차곡 받아가셨는데요. 그리고 과장이랑 남친이 저한테 한 황당한 짓도 설명드렸어요. 게다가 내가 일하면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거든? 그 남친이랑 과장이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 피운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계약직이라서 그렇대. 아빠, 그것들 전부 다 갈아치워버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과장은 특히 소문이 안 좋으니 뒷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아빠가 제 말을 듣고 바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셨어요. 그래, 서민아 과장 말하는 거지. 안 그래도 서민아 과장에 대해 어느 정도 보고를 받은 상태다. 무튼 우리 딸 고생했어. 이만하면 증거는 충분하니 잠시 쉬고 있어라. 아빠가 이러시면서 과장이랑 월급 사장을 고소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월급 사장과 깊게 연관되어 있던 과장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됐죠.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되었는데 월급 사장과 과장은 애인 사이가 아니고 부녀지간도 아니고 사장이 자주 가는 술집의 손님과 아가씨 사이였어요. 월급 사장이 과장, 아니 그년을 개인적으로 예뻐라 해서 꽂아준 거였는데요. 어쩐지 하고 다니는 행실이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굳이 안 가도 되지만 그냥 끌려가는 거 구경하려고 웨딩홀에 갔었거든요. 그년이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식으로 비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회장님 따님분인 줄 모르고 그랬어요. 회장님이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라고요. 저 규원 씨랑도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과장년이 이러면서 자기가 신뢰를 범했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년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쪽 아직도 안 잘렸어요? 아무리 그렇게 빌어도 봐주지 않을 건데요. 넙죽 엎드리면서 거지처럼 빌어도 봐줄 생각 없으니까 꺼지세요. 제가 이러면서 나중에 처벌받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전 남친도 멀리서 저를 보고 달려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자기야, 나한테 실망한 거 알지만 제발 자르지 말아줘. 내가 정말 미안해. 진짜 여기만큼 좋은 일자리 없단 말이야. 게다가 여기가 웨딩업계에서 제일 큰 데라서 다른 데까지 소문날 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라. 회장님께 제발 좋게 말 좀 해줘. 전 남친이 이런 식으로 사정하면서 울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남친을 툭 밀어내면서 이렇게 비아냥댔어요. 저한테 왜 말 거세요? 저 아세요?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잘라야겠다. 너처럼 우유부단하고 쉽게 휘둘리는 인간 뭘 믿고 조리부 과장으로 남겨놓니? 이렇게 말해버린 다음에 전 남친을 무시해버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빠한테 들은 말인데 경찰이 전 남친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전 남친이 과장한테 뭔가 협조를 했나 봐요. 과장이 전 남친이랑 같이 했다고 불었대요. 사장이 개인 파티에 사용할 고급 와인을 주문해 놓고 웨딩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과장은 이 와인이 웨딩홀의 공식 행사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고 사장의 지시대로 결제 내역을 승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은 허위로 구매한 물품들이 사장과 과장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했대요. 회사에 입고된 와인을 웨딩홀 창고에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사장과 과장 집으로 비밀리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넘긴 증거들인 녹음 파일, CCTV 영상, 허위 보고서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사장이랑 과장이 회사 자산을 횡령하고 배임한 사실을 확인했죠. 특히 CCTV 영상은 사장과 과장이 회의실에서 비밀스럽게 만나고 전 남친이 물건을 빼돌리는 모습이 찍혀서 이 세 명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확실히 뒷받침해줬어요.
게다가 과장이 직장 내에서 권력을 남용해 직원들을 괴롭히는 CCTV 영상도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 과장, 전남친 모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사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과장 역시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월급 사장과 과장에게 회사 자산을 횡령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모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둘이 합쳐서 3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횡령했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 돈을 흥청망청 써대서 우리에게 갚을 돈이 없었고 꼼짝없이 징역을 살게 된 거예요. 전 남친에게는 과장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구형되었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사장이랑 과장은 깜빵에 들어가게 됐고 전 남친도 당연히 더 이상 웨딩홀에는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웨딩홀 사장이 되어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과장이랑 친하게 지내던 박쥐 같은 여직원 있잖아요. 김수진이라는 여직원은 별 말썽은 없었던 데다가 수사가 진행될 때 오히려 본인이 과장한테 들었던 의심 가는 정황들을 술술 불어준 덕분에 죄가 속속들이 더 드러나게 돼서 해고를 안 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 씨도 과장한테 전화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과장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풀어주는 걸 쭉 듣고 있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웃겼어요. 수진 씨 말로는 월급 사장이 과장이 사는 곳까지 찾아가서 깽판을 놓았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오피스텔 로비에서 월급 사장이 과장에게 이런 식으로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고소당해서 마누라하고도 이혼당했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너랑 만나는 거 전부 다 밝혀져서 이혼당한 거라고.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책임져. 이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면서 과장한테 만나달라고 진상을 부렸대요. 그런데 그때 과장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대꾸했다는 거 있죠? 야, 내가 왜 너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거 완전 도른 놈 아니야? 네 나이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그렇게 늙었음 돈이라도 많아야지. 월급 사장직도 쫓겨났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책임지라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 뒤로 월급 사장이 온갖 정신 나간 짓은 다 하기 시작했대요. 왜 자기를 안 만나주냐고 펄쩍 뛰면서 매달리고 들어눕고 엉엉 울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월급 사장이 이런 식으로 노발대발 했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언제는 내가 연상이고 아빠 같아서 좋다고 하더니 너도 똑같은 년이다. 월급 사장이 이러면서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과장이 이런 소리로 맞받아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늙은 놈이랑 짝짝꿍하고 있겠냐? 너는 딸버린 여자랑 이러고 싶어? 양심이 좀 있어라. 더러워 죽겠네. 과장이 정말로 경멸하는 표정으로 사장을 밀쳐내니까 사장 얼굴이 시뻘개졌대요. 그니까 사장이 과장 머리채를 잡으면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는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동안 거짓말 친 거였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꼬리치고 여우짓 해놓고 멀쩡할 줄 알았어?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사장이 과장 머리를 잡고 흔드니까 과장이 발버둥을 치면서 다급하게 이랬다고 하는데요.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는 거야?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세상에 남자가 여자한테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이거 놓으라고. 과장이 이런 식으로 악에 바친 채로 소리 지르면서 반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과장이 사장이랑 같이 넘어졌는데 과장이 먼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과장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빌기 시작했대요.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저한테 욕하고 난리치고 있어요. 다들 뭐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과장이 이렇게 간청해도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성질을 내면서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이 과장을 향해 야! 라고 소리치면서 따라오니까 과장이 사람들 뒤로 숨었대요. 사장이 막 손을 휘두르면서 과장을 잡으려고 하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뒤로 과장이 아예 건물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사장도 같이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년이 사장 때문에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는 곳도 이사가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대요. 자기 이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겠다, 노숙자 되겠다고 난리를 피웠다는 거예요. 수진 씨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고 둘러대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일부러 연락을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통쾌해서 한동안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 뒤로 과장을 만나게 되거나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일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평소처럼 출근하러 갔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과장이었어요. 과장이 회사까지 찾아와 수진 씨를 불러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회사 다닐 적에 너랑 좀 친하지 않았어?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돈 좀 빌려줘라. 내가 많이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조금이면 돼.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과장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길래 아주 좋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검색을 좀 해보다가 과장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 회사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기 전에 꺼져. 내가 방금 검색해보니까 업무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던데 감방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야? 아님 벌금을 내고 싶은 거야? 제가 이렇게 비아냥대니까 과장이 얼른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과장이 저를 보고 얼굴이 허옇게 질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얼굴을 보고 핸드폰을 들어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겁을 줬죠. 왜 아무 말도 못하는데요? 이제 나보고 인사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네? 내가 이 회사 물려받은 거 알고 있지? 회장한테 갑질해놓고 찾아오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해야겠네? 제가 이러니까 과장이 다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제가 이것들 참교육을 해주니까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 뒤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부모님은 새로운 지점을 여는 것도 고려하다가 다른 지역에 두 번째 지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웨딩홀을 운영하는 게 처음엔 부담이 됐지만 제가 회사를 맡게 된 후로 웨딩홀 서비스랑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결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 장소로도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SNS와 입소문을 통해 웨딩홀이 유명해지면서 예약이 줄줄 잇고 있는데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고객들 대부분이 후기도 좋은 쪽으로 남겨주셨고요. 최근에는 제 웨딩홀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식 장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의 행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독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마시길 바랄게요.